장취사는 사손에게 글씨 쓰기로 승부를 가르자고 말하고는 거대한 석벽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에서 판관피를 뽑아 들고 다리에 공력을 집중시켜 높이 치솟았다. 그 자리에서 10여 척을 뛰어오른 장취사는 석벽을 발끝으로 짚으며 다시 20여 척 더 높이 뛰어올랐다. 총 30여 척 높이에서 장취사는 판관필로 바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오른손으로는 판관필로 글자를 쓰고 왼손으로는 호두구로 바위를 찍어가며 추락을 방지했다. 밑에서 바라보니 바위에 글자를 새길 때마다 돌가루가 떨어졌다. 무림지존 도룡보도, 호령천하 막간부종, 위천불출 수요쟁봉. 바위에는 24자로 된 도룡도의 전설이 새겨졌다. 밑에서 장취산이 바위에 새긴 글을 본 사손은 패배를 인정했다. 자기는 저만한 문장을 쓸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장취산과 은소소는 뛸 듯이 기뻤다. 사손이 장취산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니 장취산은 도룡도는 가지고 가되 섬에 남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손은 이를 거절했다. 장취산과 은소소가 그런 사손에게 따지고 들자 사손이 장취산에게 말했다. 이 칼에 무슨 비밀이 있어 천하 영웅들이 복종하겠나?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알아볼 생각일세. 그런데 내가 도룡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세상에는 나보다 무공이 높은 고수가 많아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 거야. 그러니 이 섬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지. 장취사는 다시 한번 좋은 말로 사손을 설득해 보려고 했다. 자기가 사람들 입단속을 잘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자기 왼손을 장취산에게 보여줬다. 사손의 왼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다. 사손은 자기가 28살 때 왼쪽 새끼손가락을 끊으면서 맹세한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살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사손은 28살 때 세상에서 가장 믿고 존경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는 그날 이후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고 또한 그날 이후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 사손은 장취산과 은소소를 바라보며 옷자락을 찢어서 귓구멍을 틀어막으라고 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귀를 단단히 감싸고 있으라고 일렀다. 장취산과 은소소는 무슨 소린가 의아했지만 사손이 크게 숨을 들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얼른 옷자락을 찢어 귀를 틀어막고 두 손으로 귀를 감쌌다. 그때 갑자기 지진에 휩쓸리듯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온몸의 진동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한 사람씩 쓰러져 갔다. 골륜파의 고칙성과 장립도는 귀를 막아도 소용없자 가부좌를 틀고 내공을 끌어올려 저항했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더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사손의 사자후가 멈췄다. 사손은 장취산과 은소소를 보며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헝겊조가리를 이제 빼도 괜찮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장취산에게 사손이 말했다. 자네 부탁을 생각해서 왕반산도에 있는 사람들 목숨은 살려줬네. 다만 내 사자후에 당해서 기절했으니 깨어나더라도 정신착란을 일으켜 미치광이가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장취산은 과연 이들을 살려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사손은 장취산과 은소소를 보며 우리도 이만 떠나자고 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장취산과 은소소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손은 당연한 걸 뭘 놀라냐며 따라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별 수 없이 사손을 따라 섬 서쪽으로 갔다. 해안가에는 사손이 타고 온 배가 있었다. 사손의 배에는 16명의 수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귀머거리의 벙어리들이었다. 거기다 그들은 모두 글자를 모른다고 사손이 자랑하듯 이야기해줬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손이 해적들을 잡아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사손의 배에 탄 장취산과 은소소가 선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걸 보고 은소소가 고함쳤다. 배가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수부들에게 서쪽으로 방향키를 돌리라고 했다. 동쪽은 망망대해라 은소소는 수부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손은 피식 웃으며 우리는 바다로 나가 무인도를 찾아갈 거라고 했다. 은소소는 사손을 쳐다보며 어차피 바다로 나가 무인도에 숨을 생각이면 자기들은 왜 데려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사손은 자기가 도룡도의 비밀을 풀 때까지만 살려줄 생각이니
자기가 오랫동안 도룡도의 비밀을 풀지 못하기를 빌라며 웃어젖혔다. 밤이 깊어 선실에 불을 끄고 세 사람은 각자 침상에 누웠다. 그때 장취사는 조용히 은소소에게 다가가 조용히 소곤거렸다. 이대로 사손을 따라가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좁은 선실에서 승부를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사손과 싸우기 시작하면 기회를 봐서 은침으로 공격하라고 했다. 선실이 어두운 데다 공간이 좁으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때 사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손이 잠든 줄 알고 장취산이 은소소에게 조용히 소곤거리는 소리를 사손이 들은 것이다. 결국 장취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배가 휘청이더니 선실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반대로 휘청이면서 바닷물이 쓸려 나갔다. 그걸 보고 사손이 큰 소리로 어서 가서 방향키를 잡으라고 장취산에게 말했다. 장취산이 선실 밖으로 나가보니 바다는 태풍에 크게 출렁이고 있었다.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니 선실 밖에서 일하던 수부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가고 없었다. 장취산은 내공이 높아 발에 천근추를 시전해서 비바람에 버텼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강풍에 휩쓸려 날아갔을 것이었다. 선실 밖으로 나온 사손이 바람을 막고 있는 돛대를 랑아봉으로 쳐서 부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밤새도록 태풍에 맞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세 사람은 목숨은 건졌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말았다. 밤새 태풍에 떠밀려 배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돛대마저 모조리 부서져 바람을 타고 항해할 수도 없었다. 배는 그저 물길 따라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흘러갔을까?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이 나가보니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이 와서 배에 부딪히고 있었다. 앞쪽을 보니 바다 여기저기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쩐지 갈수록 추워진다 싶었는데 이들은 북극을 향해 표류하는 중이었다. 결국 타고 있던 배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부서져 버렸다. 다행히 배를 부순 빙산은 그들이 타고 있던 배보다 훨씬 커서 빙산으로 옮겨 타면 물에 빠질 염려는 없었다. 거기다 주변에 바다표범이 많아 그것들을 사냥해 음식과 가죽을 얻어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사손이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줄을 놓을 때가 종종 생기는 것이었다. 사손의 광기가 발동하면 닥치는 대로 주변을 부수고 장취산과 은소소를 자기 원수로 착각하고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일상이 또 며칠을 반복하다 어느 날에는 완전히 미쳐 은소소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 장취산이 은소소를 구하려고 덤볐지만 그는 사손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은소소가 살기 위해 던진 은침이 사손의 양눈에 박혀 사손은 맹인이 되었다. 평소라면 은소소의 은침 따위에 당할 사손이 아니었지만 미쳐서 은소소를 원수로 알고 목을 조르는데 정신이 팔려서 은소소가 은침으로 눈을 공격하는 것을 피할 생각도 못한 결과였다.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수십일 동안 표류한 끝에 세 사람은 활화산이 있는 얼음 섬에 도착했다. 그곳은 불과 얼음이 있는 섬으로 그들은 그곳을 빙하두라 불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취산과 은소소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장취산과 은소소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사손도 아이가 태어나자 매우 기뻐했다. 사손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본 장취산과 은소소는 사손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것과 양자로 삼아줄 것을 청했다. 그들 부부는 사손이 언제 미쳐 날뛸지 모르는데 사손이 아이를 좋아하니 양자로 주면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손은 뛸 듯이 좋아했다. 사손은 아이에게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주어 사묵이라고 했다. 은소소는 죽은 아이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이 불길하기는 했지만 사손이 좋아하니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위안 삼았다. 사손은 그 길로 장취산과 은소소와 의형제를 맺고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빙하도에서 태어난 무기는 장씨가 아닌 사시성을 받고 자랐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